조용. 자, 우리 오늘 기니디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니디 해결. 자, 나도 싫어하거든. 기니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선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있고, 첫 번째 보조선, 보조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2x가 있으면 로그 2x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뭐 y는 x 같은 건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조점은 뭐냐? 뭐겠니? 2x라는 함수 위에는 0,1, 1,2, 2,4 이처럼 x 또는 y가, 보통은 둘 다 xy가 정수인 점을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 평가원 기출 중에서 2의 x승이랑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온 문제가 있어. 기니디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 약간 이렇게 생긴 함수였고 1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녀석이 요 1,2라는 점이랑 0,1이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라는 이 요소를 활용을 안 하면 못 푸는 선지였어요. 즉, 이 보조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이런 점 찍어가지고 찾아가면서 푼 적 있나요? 없죠. 그렇다는 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대. 근데 뻔해. 만약에 로그 3의 x가 있어. 그럼 어떤 거를 잡겠니? 예컨대 이 위에 점 만만한 거 1, 0 또 3, 1 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이 정도라는 거야. 많이 어렵지는 않아. 막 말도 안 되는 이걸 찾으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상식적인 점들에 대한 이야기고. 문 열어줘.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 화장실을 왜 쉬는 시간 다 끝나고 갔다 오냐고. 제발 좀. 초등학생 아니잖아. 초등학생 초딩 특이거든. 쉬는 시간에 존나 놀아요. 그리고 수업 다시 시작하려면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 이지랄 하고 있었는데. 제발 좀, 제발. 학원에 쳐 놀라온 거 아니잖아. 자. 두 번째, 좀. 저것을 했다. 얘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식변형이에요. 식변형. 식변형이라 하면 우리가 친숙한 형태들, 다양한 형태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 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요. 기하학적인 요소를 관찰한다고. 이런 것들은 기울기 표현이잖아. 이런 건 무슨 표현이야? 거리 표현이고. 얘는 뭘까? 둘이 더해서 이것도 있는 거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 직선 거의 y절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짜리 딱 긋고 y절편 관찰한다고. 내소관계 본다고. 이거 중동고 선지 2번 니은번 선지가에 있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내가 여기다 넣었던 것 같은데 바로 누구냐면 59번입니다. 59번. 59번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니은번 보세요. 59번의 니은. 59번의 니은번 봐봐.
니은번 선지 보여? 네. x1 더하기 y1이랑 x2 더하기 y2 비교하지. 너네 입장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근데 얘를 보조선을 그으면 바로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수식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얘를 요 기하학적인 형태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매번 이제 그려서 그 그래프 위에서의 판단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식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이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야 이거 연결한 것보단 네가 더 기울기가 크네, 이런 식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구조를. 그러면 주어진 구조를 딱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다음 중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커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식 변형이 뭐가 들어가느냐, 주어진 함수 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쉬운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아까도 나왔던 뭐 이런 2x승이 있고 로그 3x가 있어요. 또 기울기 많이 쓸 자리,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x1 y1이고 x2 y2, 뭐 이 정도는 그냥 굉장히 그냥 일반적이죠. 자, 주어진 함수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요 교점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만나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즉 식을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y1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의 x1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x1 더하기 5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이런 구조를 주지 않고 이 자리에다가 어떤 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이런 게 들어와도 된다고. 이런 게 딱 들어가면 졸라 헷갈려요. 잘 안 보인다고. 이런 게 막 들어가지. 갑자기 지수의 마이너스 x, 요 분자에 요 y1 대신에 요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네가 기울기 형태로 해석을 하겠냐고. x분의 x인데 기울기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오히려 차라리 직관적이야.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너의 함수값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 y1으로 바로 바꿨을 거라고. 근데 요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럼 애들이 또 되게 못 바꿔요. 그래서 어렵다고, 사실은. 왜? 항상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바꿔야 되는 구조적인 변형이 많고, 근데 주어진 이 자체적인 식 변형뿐만 아니라 주어진 함수에다 대입해서 그것까지도 변형을 요구하는 게, 자, 중동고 디귿 번선지 보세요. 아까 그거 있잖아. 50 몇 번이야? 59번. 59번에 디귿 번선지 보라고. 디귿 번선지를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또 로그 어쩌고 y1 뭐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바로 요런 식 변형을 가지고 또 풀어내는 유형이에요. 딱 요런 딱 아주 나름 클래식하다고. 근데 어려워요. 이거 이때 당시에 풀어서 맞은 애가 손꼽아 한 반에 그때도 한 10대 명 됐는데 2명? 한두 명? 한 명? 거의 다 틀렸나? 뭐. 그러니까 풀어서 맞은 애, 찍어서 맞은 애들은 있지.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구조적인 변형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y2는 로그 3의 x2로 바꾸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2 더하기 5로 바꾸거나. 그럼 사실은 여기서도 요걸 이렇게 바꾸기도 하겠지만 x2와 y2의 관계를 보시면 3의 y2승은 x2로 바꾸기도 하겠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변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얼마나 편안하겠니? 그냥 딱 보면 기울기네, 딱 보니까 거리네. 그게 바로 대놓고 주면 너무 쉬운데 이제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뭐 경계값 대입해서 누가 더 크네 작네 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초적이죠. 그죠? 어떤 x1, x2의 위치에 대한 얘기들 경계 대입해서 판단하는 것들. 자, 요 정도가 이제 좀 살짝 어려운 이야기고, 세 번째가 이게 하기가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상대적 비교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아까 몇 번이었지? 오늘 테스트 잠깐 봐봐. 테스트 기니디 한 문제 있었지. 테스트 기니디 문제 선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x1 더하기 y1이 1보다 크다 있었어. 뭐 이런 게 있었어. x2다. 이거다 이거.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했어? 둘의 합을 각각 따로따로 비교했지. 얘가 1보다 크고 얘는 0보다 크고, 그러니 1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비교한단 말이야. 이거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어. 사실은 얘는 요 표현이란 말이야. x1과 y, x2, y2를 지나가는 기울기 1자리, 마이너스 1자리 직선을 그었을 때
y절편이 1보다 크면 돼요. 한 번에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범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너네 내가 아까 안 풀어준 문제 있지. 오늘 숙제 50번 있지, 50번. 숙제 50번 잠깐만 볼래? 다 집어넣어 버렸나? 아, 내가 그냥 써줄게. 내가 그려줄게. 안 꺼내도 돼. 자,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디귿번 선지를 보면 디귿번이 삼각형 넓이 ABC가 3과 4 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너가 3과 4 사이인가. 근데 이제 ABC라는 삼각형을 잘 잡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요 길이가 나와요. 사실은 요 길이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 뭐 2루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그럼 사실은 요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요 길이에 대한 얘기거든. 사실은 요 좌표가 나온다고. 요 좌표가 나오면 요 두 x좌표의 차이에 대한 얘기야. 사실은 이게 어느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야. 근데 해보면 얘가 뭐 이쪽이 너랑 해가지고 정확히 뭐 사이에 3일 때랑 4일 때랑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돼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수특 문제 중에서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다.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그랬더라? 얘가 5보다 크다 뭐 이렇게 돼 있어. 너가 S가 있다고 치면 예컨대. 근데 이 주변의 점들을 찾아봤더니 너보다 약간 큰 좌표 하나 잡고 요 점 잡고 너보다 또 약간 작은 점 잡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딱 찾아보니까 얘가 딱 5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그림상에는 5보다 클 수가 없지, 그지? 5보다 작았겠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고.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물어보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보다 큰 삼각형이 사실은 너가 5야. 그러니까 너는 5보다 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까다롭다고, 이런 부분들은. 왜? 니네가 직접 삼각형의 넓이를 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 구해봤더니 안 구해지더라 이거야. 그럼 그것 주변에 있는 다른 값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고. 거기까지가 너네가 안 간다고 보통. 거기까지 풀기 전에 보통은 때려치지. 넘어가 딴 문제 풀지. 그러니까 여태껏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강조를 한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 비교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가장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거는 그래도 식 변형하고 내가 구조 바꾸고 참고시를 판단할 만하다면 대소관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요소는 내가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사실은.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 해보기 전에는. 거기까지가 여러분 시간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아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따가 문제 나오다 보면 좀 몇 개 나올 겁니다. 자, 천천히 보면서 지금 설명한 것들 떠올려 가면서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하면 돼. 보조선 그려놓고 식변형할 때 요거 함수식 다 써놓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면 저거 그냥 씩 써놓는 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49번은 딱 봐도 쉽죠.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지, 그지? 근데 49번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 왜 아니죠? 왜 안 쉽죠? 그림이 잘 그려지나?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왜 안 그려져? A, B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모르잖아. 그럼 케이스를 세 가지 그려야지. A, B가 같다, A가 크다, B가 크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찮겠어. 하지만 셋 중에 하나라면 사실은 다 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자, 볼게. 봐봐. 진짜로 다 해야 돼. 봐봐. 보시면 자, A가 있고 로그 AX가 있고 로그 BX가 있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보다 B가 더 클 때입니다. 이 상태.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가서 만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1, A2, 여기가 B1, B2, 여기가 A2, A1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요거를 그림을 진짜 다 그린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A가 B보다 작을 때가 이 상황이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거꾸로 여기가
B1, B2고 여기가 A2, A1이겠지. 언제? A가 B보다 더 클 때. 바뀌게 되면 두 교점도 바뀌겠죠. 왜냐면 그래프가 서로 뒤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럼 기억번. A1 더하기 A2랑 B1 더하기 B2는 어느 경우라도 당연히 일정하죠. 얼마로 일정해요? 항상 얼마로 일정해? 대입해 보면 5로 일정해요. y절편이 2, xy 좌표의 합에 일정합니다. 니은번 A1이 B2보다 더 크면 밑줄. A1과 B2를 비교하겠다는 것은 두 상황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야. A1이 B2보다 크다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A2분의 A1과 B1분의 B2를 비교를 해봐라. A2분의 A1과 B1분의 B2는 뭐라고 이게? 뭐에 대한 기울기? 뭐랑 연결한? 원점과 연결한 기울기예요. 그럼 각 두 점을 원점과 연결해 보세요. 어느 쪽이 커? A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A2 쪽이 더 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이렇게. 뭐 할만하지, 이 정도는. 디귿번 A2가 B1보다 더 크다면 A2가 B1보다 큰 거는 이쪽이네. 오른쪽 말하는 거죠. 이미 케이스 나는 두 가지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 이미 선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요 마지막 식의 구조인 A2, B2, 마이너스 1. 너가 B1, A1,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어쨌거나 B는 B끼리, A는 A끼리 서로 나눠줘야지만 우리는 기울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줄 건데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요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B2-1, A1-1 아니면 요걸로 나누나요? 요걸로 나눌게요. 요걸로. 잘 보시면 로그 함수 기준에서는 A2랑 B1이 X좌표에 해당합니다. 맞죠? 얘네가 X좌표예요. 요거랑 요게 X좌표예요. 양변은 A2, B1으로 나눠줍니다. 좌변은 B1분의 이렇게 되고 A2분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부호 조금 조심하시고 B1, A2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괜찮죠. 자, 이제 어떻게 됐어? 0,1이랑 B1, B2 연결하시고 0,1이랑 A2, A1 연결합니다. 항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총 4점을 가지고 연결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총 3점을 가지고 비교한다고. 요 두 점에다가 공통인 점 하나, 두 점에다가 공통인 점 하나 이런 식으로. 얘도 0,1이라는 공통인 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 자, 요렇게 연결해서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커요? 미안해. 이쪽이야. 미안해. 이쪽이었어. 이렇게. 이쪽이 더 크죠. 아니, 기울기가 씨부라. 어느 쪽이 더 커, 이거? B가 더 크다고. 부호가 상관이 있나? 부호는 상관없어요. 어느 쪽에 회전이냐에 대한 얘기야. 양의 방향 회전하면 기울기가 더 큽니다. 이쪽에서는. 자, 넘어갑니다. 재밌죠? 근데 시험 때 응? 기울기 한 문제는 거의 나와요. 거의 나와요. 거의다 이런 거 비교한 거 나와요. 응? 거의다 먼저 A1, B1 비교한 거. 그쵸. 뭐 51번 뭐 이런 거 나와. 51번 뭐 50번 뭐 이런 거. 응.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 사실은. 중간에 한 문제씩 나올 때마다 내가 쬐끔쬐끔 해줬지, 이거를 막 제대로 막 정리를 해주는 게 지금 처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 푸는데 졸라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가성비 졸라 떨어진다는 게 이 부분이야. 약간 흡수율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거 응? 37개야? 아니, 기니디가 좀 많긴 한데 그냥 몇 개 넣었어. 37개라고?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지? 사실은 뒤에 거를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자. 숙제? 그렇게 안 만났던 걸 기억하는데. 숙제 안 많아. 60. 자. 숙제에서 기니디는 내가 풀어준 것만 풀어. 기니디는 다 풀지 마세요. 기니디는 좀 빼줄게. 자, 50번 봅시다. 50번 볼게요. 50번도 나름 유명해. 조용히 해. 기니디 중에서 좀 유명한 것들은 좀 보자. 자, 다음과 같은 두 곡선이랑 직선이 만나는데, 요거
얘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보시면 로그 3x랑 마이너스 로그 3x죠. 1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로그 3x고 로그 3분의 1의 x라고도 쓸 수 있고 이쪽이 로그 3x가 됩니다.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a3은 27분의 1보다 더 큰가? 라고 물어보고 있고 자 a3이라는 건 누구냐면 여기가 a3인데 n이 3일 때 이렇게 3이 되면 너는 27분의 1보다 더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27분의 1이 왼쪽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즉 27분의 1이라는 거를 두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소관계상 너가 너보다 더 크면 되겠지. 27분의 1 여기다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요? 3 나오죠. 그 사실은 어디 있는 거야 정확히? 여기가 3이잖아. 그렇죠? y절편 어차피 똑같아요. 즉 이러한 대소관계가 맞죠. 27분의 1이 a3보다 더 작은 게 맞아요.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bn과 bn 플러스 1을 비교해보면 bn 플러스 1 쪽이 값이 더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n이야. 그럼 n 플러스 1이라는 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너보단 좀 위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n 플러스 1 맞아요? 그랬을 때 x좌표 중에서도 더 큰 쪽이 bn이니까 여기가 bn이고 여기가 bn 플러스 1이에요. 맞아? 둘 중에 어느 쪽이 커? b n 플러스 1 쪽이 더 커지죠. 올라갈수록 오른쪽 교점은 더 커집니다. 근데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올라갈수록 왼쪽의 교점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선지는 그거였어요. 약간 변형 문제입니다.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1-n분의 bn과 n분의 로그 3의 n을 비교하고 싶대. 자, 디귿번 옆에 식변형 써주시고 너랑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은데 로그 3의 n은 어디 있을까? 로그 3의 n이라는 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여기가 n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여기다 대입한 즉 요 길이가 로그 3의 n이에요. 맞죠? 즉 n분의 로그 3의 n이라는 건 사실은 너를 연결한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너를 기울기라고 본다면 너도 역시 기울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n분의 n 빼기 bn인데 잘 생각해보면 bn이라는 요소는 요 x 좌표가 bn인데 지금 누구냐면 여기가 bn이거든? 이렇게? 그지? 그럼 n 빼기 bn은 뭘까? n 빼기 bn은 어떻게 생겼어야 되나? 잘 보면 얘는 요 길이에요. 얘지 얘. 근데 얘는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아요. 근데 그럼 하나는 n분의 n 빼기 bn이고 얘는 n분의 로그 3의 n인데 누가 봐도 이 길이가 얘보다는 좀 크죠?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본다. 사실은 원래는 양변에 n을 다 곱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선분의 길이로 비교한다고. 이거 이해가요?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1번이 내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걸 살짝 변형한 것 같아요. 풀기 졸라 싫게 생겼죠. 두 문제만 더 풀게 기니. 두 문제만 더 하자. 51번이랑 뒤에 중동고 아까 내가 중동 거렸으니까 중동고 하나 휘문 하나 할까? 휘문 게 뭐가 있냐면 57번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57 아니면 58이었던 것 같은데 51번이랑 59번 할게요. 자 51번
요 유형을 약간 중동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 2의 x승과 요 절대값 함수죠. 만나는 두 교점을 각각 a1, b1, a2, b2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그런 거를 골라봐라. 자, 아까 선생님이 혹시 요거 그려줬는 거 기억나나요? 예시 들 때? 아까 요거 수업 처음에 초반에 예시 들 때 요거 그래프 그려줬지. 요게 평가원 기출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걸 변형시켰다고 보는 건가요? 이거 변형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1,2 찍어 놓고 봐야 되겠죠. 딱 1,2 지나가네. 정확히 그거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요거를 딱 변형한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자. 근데 기억번 A2는 3분의 1보다 작은가? 그럼 A2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너가 2의 x승이고 요게 지금 이쪽 그래프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란 말이야. 각각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가 A2니까 3분의 1을 대입해 보면 이쪽이 돼야 되죠. 3분의 1보다 더 작으려면 즉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다 3분의 1 넣은 거랑 여기다 3분의 1 넣은 거 중에서 여기다 3분의 1 넣은 게 더 커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3분의 4 나오나?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 1.26이라고 하고 있잖아. 1.26보다는 3분의 4가 더 큰 거 맞죠? 1.333이니까. 그럼 어때? 틀렸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3분의 1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가?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비교입니다. 대입해서 비교하는 거. 가장 많이 비교해요, 이거. 경계를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이거는 워낙 기초라서 설명 안 한 거예요, 사실. 니은번 B1-2A1이랑 B2 더하기 2A2를 비교하고 싶대. 뭔 소리야, 이게? B1 2 A1 너랑 B2 2A2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뭘 넘겨서 어떻게 해볼까? B1을 B2를 왼쪽으로 옮기고 A1을 2A1을 오른쪽으로 A1은 뭐예요? 투배하면 두 배를 붙인 다음에 A1을 이쪽은 백인데 이쪽은 더하기고 뭔가 잘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자, 일단 여기가 A2 여기가 A1인데 요 A1과 B1 그 다음에 A2와 B2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1 같은 경우에는 요 직선에 들어가죠. 요 직선은 누구냐면 2x 더하기 2가 되거든. 즉 2A1 더하기 2가 B1이에요. 맞아요? 네. 냄새 나죠? 냄새 나죠? 마이너스 2A2 더하기 2는 B2 맞아요? 바로 나왔죠? 똑같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식변형은 그러니까 이게 식변형은 사실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요거네가 아니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같은 경우 여기다가 내가 왜 대입을 하기로 했냐면 사실은 얘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짜리잖아. 여기가 2고 1이라서 한번 대입해 본 거예요. 되지 않을까. 넣어봤더니 딱 맞죠. 그죠? 그래서 니은번 참이 됩니다. 디귿번 비교하고 있죠. 자, 디귿번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B1 곱하기 B2를 비교하고 있어. 근데 얘도 사실은 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 B1 같은 경우에는 2의 A1승이에요. 맞아? 너는 2의 A2승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B1 곱하기 B2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1이랑 2의 몇 승이니? 마이너스 3분의 2승인가?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사실은 잘 보시면 얘가 2의 지수 형태죠. 그러니까 B1, B2를 뭘로 바꿔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식변형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죠. 즉 결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A1 더하기 A2가 더 크고 0보다는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A1과 A2 중에서 누구에 대한 정보를 처음에 알려줬지? A2가 3분의 1보다는 더 컸던 거 기억나? 기억번 틀렸었거든?
3분의 1이 더 작았었어요. 3분의 1보다 A2가 더 컸어. 근데 A1을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좀 A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A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일보다 A1이 더 커요. 그래서 얘는 마일보다 크고 얘는 3분의 1보다 큽니다. 당연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더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0보다 더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A1과 A2를 더한 건 무슨, 조용히 하세요. A1과 A2를 더한 건 무슨 의미가 돼 있어? 뭘 보면 돼 있어? 동일한 종류의 좌표끼리 더하는 거. X1 더하기 X, X 더하기 Y 말고 X 더하기 X, Y 더하기 Y는 뭘 의미하니? 기하학적으로 뭘 의미해? X 좌표끼리 더한다는 건 중점을 의미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A2죠. 자, 요렇게 더한 게 정확히 0이야.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중점은 당연히 0보다는 좀 작겠지.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X좌표끼리 합이 중점으로 해석이 된다. 중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세 개를 더하면 무게중심으로 해석한다. 이런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야.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2학년 때까지 잘 활용을 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조금 넘어갈게요. 자, 오늘 원래 기니디만 하면 사실 기니디만 하면 수업 끝나는데 그래서 뒤에 근데 못 찾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57인지 58인지 기억이 안 나요. 59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9번 문제는 이쪽 기니디 중에서 참 잘 만든 문제이기도 하고 뭔가 이 유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좋은 사람이 잘 변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제됐을 때 나름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몇 년도냐면 벌써 몇 년째냐?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그때 당시에 이 시험을 내신 때 본 애들이 누군지가 대충 아니까. 그때 내가 중동반이 있었거든. 근데 애들 거의 다 틀렸어요. 중동고 문제라고, 요게. 자. 아니, 그때 원래 중동고 2명이었는데, 원래가 2명이었어요, 원래 2명. 중동반인데 2명이었다고. 응. 아니, 중동 애들 2명밖에 없었다고, 그때 처음에. 근데 애들이 중간고사를 좀 잘 봐가지고 애들 많이 왔어. 그러니까 걔네가 친구가 많은 애들이었어. 그 2명이 친구가 좀 많았어. 우린 어차피 이제 더 거의 못 들어와요. 자, 보세요. 조용. 봐봐. yx 그려주시고 조용히 해. 로그 2x 보조선 잡고 y는 x분의 4랑 만나는 거죠. 맨날 누구랑 만났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 만났어. 그지? 이번에는 그게 아닌 유리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리함수가 등장했어요. 요거 이제 가르칠 때 당시에 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말고 너네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내보겠니? 어떤 성질이 있는 도형을 내겠니? yx에 대해 자기 자신이 대칭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대칭성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크게 2가지가 나와요. 유리함수 또는 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2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출제율은 많이 떨어지는데 원이나 얘를 내면 애들이 오답률도 많이 올라가거든. 직선 애들이 익숙하니까. 자, 요게 이제 중동에서 유리함수를 가지고 출제했던 문제이고 이렇게 돼서 각각의 교점이 여기가 x1, y1 대칭이니까 y1, x1 너가 x2, y2 자, 여기까지 써놓고 기억번 x1 곱하기 x2는 4보다 큰가?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랑 비슷하죠? 아까 했던 거 중에 x1 더하기 x2가 5보다 크다. 이거 기억나니? x1 더하기 x2가 5보다 큰 게 아니라 x1 더하기 y1이 정확히 5였고 y1 대신에 x2가 들어가면 5보다 더 커지려면 y1보다는 x2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 기억나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왜? 여기서는 뭐가 일정하니까 유리함수니까 x, y의 곱이 일정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x1 곱하기 y1이 4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x2 곱하기 x1 곱하기 x2가 4보다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y1이 뭘로 바뀌었어?
x2로 바뀌었잖아. x2가 들어오면서 4보다 커지려면 당연히 x2가 y1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y1보다는 x2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본 거 대신에 훨씬 더 멋지게 물어봤죠.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보면 되잖아. 어때? 참이죠. 니은번. 자, 니은번이 아까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 그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y 절편이에요. 지나게끔 해보자. 자, 여기 지나는 거랑, 그지? 여기 지나는 거랑 당연히 누가 절편이 더 크니? x2, y2 쪽이 더 크지? 이거 니은번 선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거 알면 그냥 틀렸어. 니은번 틀렸죠. 얘를 알면 풀 수 있죠. 근데 니네가 이거 보고서 직선에 갖다 그어가지고 y절편 관찰할 생각을 누가 하냐고. 애들이 못한다고. 못해요. 다시.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니네가 그으면 이 직선의 y절편에 해당하는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x1 더하기 y1이에요. 반대로 여기 밑에 x2, y2를 지나가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보조선으로 그리면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x2, y2라고. x2 더하기 y2. 그럼 둘을 비교해보면 얘보다는 직선이 얘가 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x2, 그러니까 xy 좌표의 합이 좀 더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네가 거꾸로 어떻게도 할 수 있겠어. 직선에다가 x1, y1, x2, y2를 대소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보조선으로 뭘 활용하면 되겠니? 다시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너네가 새로운 걸 나와도 푼다고. 이렇게 뭐 나왔어, 예컨대. 이렇게 만났어, 그지?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가 x1, y1이고 x2, y2야. 근데 너네 보고 이렇게 물어봐. x1, y1, x2, y2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니은번에서는 합을 물어봤잖아. 여기서는 내가 곱을 물어볼게. 그럼 너네는 뭘 가지고 이거 곱을 판단하겠냐고. 뭘 이용해서? 기울기? 이거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할 건데? 기울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끼리 나눠줘야 되잖아 원래. 근데 나눠서 안 되지 않나? 얘가 y1 되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지 않나? 어떻게 되지 이게?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걸 기울기로? 얘네끼리 서로 나누고 얘네끼리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줘 안 나눠줘? 안 되잖아. 안 된다니까? 같은 좌표끼리 곱했잖아. 같은 점에 xy 좌표끼리 곱했잖아.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얘는. 얘는 뭘 보는 거야 그러면? 한 점에서의 곱을 본다는 거는. 아니 이거잖아. 유리함수 보조선을 긋는다고. 이거랑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예컨대 너를 지나는 게 K값이 더 클 거 아니야 얘보다는. 안쪽의 함수가 바깥쪽의 함수보다 K값이 더 작단 말이야. 유리함수에서 이 K가 커질수록 바깥으로 기어나간다고 이렇게. 이 지나가는 거 찾나? 이거를 하면 이건 해야 된다고 내 말은. 같은 개념이잖아. 근데 이런 건 뭐 또 나온 적은 잘 없어요. 얘도 나올 수 있어. 자, 어쨌거나 기니디 존나 어렵다고 했죠. 정신 나갈 것 같죠? 자, 니은번. 니은번은 그래서 틀렸죠. 디귿번. y1 로그 6의 y1, x2 로그 6의 x2는 4인가? 얘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일단은 뭔가 이런 거. 뭔가 곱이 일단은 4니까 뭔가 4. 그 다음에 식에 대한 구조적인 변형이 필요하겠지. 로그 이용해서 식 써줍니다. 자, y1을 넣은 로그 2의 y1은 x1이고요. 그 다음에 x2의 로그 3의 x2를 넣으면 y2가 돼야 돼요. 이 상태이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y1 곱하기 로그 6의 y1이죠. 더하기 x2 로그 6의 x2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거는 밑변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로그 3의 6분의 로그 3의 x2로 바꿀 수 있죠. 여기는 왜 밑을 3으로 바꿨냐면 얘가 밑이 3짜리 로그니까. 너는 이제 y2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x2 y2 곱하기 로그 3의 6분의 1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얘는 뭘로 바꾸겠어? y1 곱하기 밑을 2로 당연히 바꿀 것이고 로그 2의 y1 대신에 x1을 써주시면 x1, y1, x2, y2 이 값은 뭐가 된다고 그랬지?
다 4가 되죠. 4로 묶습니다. 결론 4로 묶어서 로그 2의 6분의 1 로그 3의 6분의 1이라는 거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로그 6의 2 6의 3이니까 1이라서 답이 4가 되고 디귿이 참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변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이거잖아. 결국엔 이거죠. 그죠? 이거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요거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풀어서 맞은 학생이 손꼽아요. 전교에도 손꼽습니다. 사실은. 킬러죠. 애들이 니은번부터 헤맸다고 사실. 니은번부터 헤매요. 차라리 디귿번을 애들이 해. 니은번을 애들이 힘들어했죠. 넘어갑니다. 디귿이 재밌죠 그래도. 다음 지수 방정식이 양의 근 1개, 음의 근 1개를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자, 양의 근 1개, 음의 근 1개 밑줄. 근이 양수 하나, 음수 하나라는 거는 x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잖아. 근데 사실은 얘는 어차피 우리가 2의 x승을 치환을 할 거 아니야?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사실은 양수 실근과 음수 실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거 하나랑 1보다 큰 거 하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1보다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거 찾아주시면 돼요. T1, T2라고 써요. T1, T2. 실근이 2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양의 실근이고 얘가 이제 음의 실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식 볼게요. T제곱 더하기 2KT 다음에 더하기 2K제곱 막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뭔가 이 형태가 만들어질 것처럼 생겼죠. 그죠?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2 너랑 되나요? 2K 마이너스 2 자, 인수분해는 되지만 보시다시피 어때요? 2K 마이너스 3 아니 너 지금 안 돼. 어차피 안 되죠. 아, 여기가 마삼이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구나. 인수분해가 됐더라면 걔네를 각각 여기다 넣어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는 풀 수가 없고 그림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0, 1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죠. 즉 사실은 뭐야? 이 식 자체를 편의상 ST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F 0일 때는 0보다는 커야 되고 F 1일 때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한 판 축 하는 거지. 근데 더 이상 판별식과 축의 위치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실근 한 개 반드시 존재하죠. 마이너스로 바뀌고 나면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양의 실근 1보다 큰 거 하나 더 생깁니다. 정확히 2개만 쓰시면 끝이에요. 갖다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끝.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뒤에 것들은 위에 것을 해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안 한다는 거야. 판별식 안 했잖아. 판별식을 안 해도 2개가 확정적으로 존재하죠. 부호가 2가지가 나오면. 축의 위치도 여기서는 뭐 1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그죠? 0보단 크겠지. 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62번은 어때? 1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돼. 역시 t라고 치환해서 풀어내겠지. 그지? 1보다 크다는 거는 어떤 실근을 갖는 거야?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입니다. 근데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굳이 한 판 축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합과 곱과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합, 곱, 판별식.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합과 곱이 0보다 크다. 다 연립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63, 64는 그래프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인데 64번이 진짜 유명한 문제고 63번은 요거랑 이제 약간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64번 볼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 절대값 10의 x승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나 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쪽이 10의 x승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0의 x승 플러스 3이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가 2에 여기는 뭐 로그
3이네. 그죠? 굳이 쓴다면 필요는 없지만. 자, 근데 뭐랑 만난다고 그랬냐면 3의 x 플러스 k라는 녀석이랑 만난대요. 잘 보시면 k라는 거는 평행이동의 개념이죠. 그래서 3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너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x1은 0보다 작은 곳에서 x2는 0과 3 사이에서 만나길 바란대. 그럼 0보다 작은 데서 하나 만나려면 이런 데서 하나 만나면 될 것 같고 0보다 큰 데서 이런 데서 만나면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래프가.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가 x1 여기가 x2인데 그러면 3보다 얘가 더 작기 위해서는 3의 위치가 이쪽에 있어야 되죠. 오른쪽에 3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3을 각각에다 대입했을 때 둘 중에서 너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10에 3승 빼기 3이랑 여기다 3을 대입한 3에 3 플러스 K랑 비교했을 때 얘가 너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0보다 얘가 작아야 된다며 x1 0보다 작다고 그랬죠? 그럼 너랑 또 비교해야 되지. 이번에 아래 거는 2고 요거 0 들어가면 3의 K승이거든? 즉 3의 K승은 2보다는 커야 되죠.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끝입니다.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는 K는 얼마부터 가능해요? K는 1부터 가능해요. 1부터. 그죠? K는 1보다 가능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얘가 약 997이야 997 얘는 3의 몇 승이랑 가까워? 3의 6승보다 조금 크고 7승보다 작죠. 그지? 즉 얘가 어디까지 가능하면 6승까지는 가능해요. 즉 K가 얼마까지 가능해? 3까지. 1, 2, 3 답은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대소관계 판단한다는 거야. 얘는 X좌표 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을 마치 여기서도 대입해서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얘는 왜 그러냐면 X축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랑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X축이랑 만난 게 아니라 두 그래프가 서로 만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네끼리 비교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5번 넘어갈게요. 66번 이런 거 뭐 풀겠지, 그지? 67번도 괜찮죠? 60 이런 거 이제 꼼꼼하게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숙제로는 다 풀어오세요, 이쪽은. 68번이 좀 애매한데 68번 보세요. 자, 케이스를 나눠야 되죠. 그죠? 요거랑 x가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시면 돼요. 요거 답지. 민지가 아까 그거 푼 거 주고 가? 응. 자, 오케이. 잠깐만. 저 오답 줘야 되는데. 월요일날 줄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부교재 아니 지 맘대로 풀어온 거예요. 숙제 안 하고. 뭐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 심지어 별로 풀어오지 않았어. 그냥 아니 뭐 따로 내준 게 있어. 근데 본인이 숙제가 좀 어려워서 나는 이거를 대신 풀었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 정도는 정상 참작합니다. 근데 좀 적당히 풀어놓아야겠죠. 뭐 한 10문제 풀어놓고 저는 이걸 대신 풀었어요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좀 그래도 충분히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요걸 보시면 로그 x에 3x 빼기 2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의자를 꼭 밀어 넣었어야 될까? 자, 근데 부등호가 0과 1 사이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푸시되 중요한 거는 0보다는 써야 되죠. 이렇게 그지? 원래 둘 다 진수 조건을 쓰겠지만 요거만 쓰시면 되죠. x는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면서 동시에 요걸 만족해야 돼요. 넘어가서 인수분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또는 이렇게 나오죠. 최종적으로는 요거죠. 첫 번째 케이스에는 요거 나오고 두 번째 동일한 방식으로 해보시면
뭐만 다르냐면 이 부분의 부등호가 달라져요. 범위도 여기서 뭘로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진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크고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건데 자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1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돼. 너랑 너 끝. 자 69, 70 나름 유명한 문제긴 한데 오. 아마 봤던 적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아주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귀찮기는 해. 약간 귀찮긴 한데 70번 하나 해볼까? 자, 구조를 보시면 밑이 11로그죠? 11로그. 로그 부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수 조건 보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진수 조건은 f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 fx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8도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음수 아닌가? 이거 보시면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보이니?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 보여요? 왜냐면 요거지 사실. 요 완전 제곱식이지. 플러스 3이지. 0보다 크지. fxt라고 치환하면 판별식이 음수라고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얘는 애초에.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요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연산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끼리 서로 나누고 넘겨서 곱해지겠지? 그럼 얘는 fx 더하기 2 fx 제곱 빼기 2fx 더하기 4 너가 는 fx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8인데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인수분해 한 식의 형태냐면 fx 세제곱 더하기 8이죠. 이렇게 생긴 애죠. 그게 이제 요거인 거죠. 넘어가면 fx로 묶고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fx 빼기 x 빼기 1 fx 더하기 x 빼기 1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fx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뺐기 때문에 합차로 다시 묶었어요. 결론 fx는 0이거나 너거나 너다. x 빼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fx 0인 거 0이랑 7에 있죠. 일단 그럼 0이랑 7일 때 요 값을 계산을 해보세요. 괜찮지? 그지? 진수 조건 괜찮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0인 거 7인 거 괜찮고 그 다음에 x-1과의 교점을 보세요. 어디 있어? 음수인 데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에 하나 있죠. 근데 그 음수인 데서의 교점 자체가 얘가 지금 내 생각에는 교점이 계산이 될 것 같거든? 왜냐면 얘가 지금 4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2차 함수잖아. 그럼 너는 a에 x에 x 빼기 7이랑 x 빼기 1이랑 4 들어가면 같아야 되잖아. 4를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요. 요게 나오고 그럼 x-1과의 나머지 실근들이 나오겠지. 계산해 볼게요. 너가 x제곱 마이너스 7x 넘어오면 4를 양변에 곱해서 4x 그치? 빼기 4 되나요? 이렇게 되네. 빼기 3x x는 4랑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 하나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요 값이 뭐가 나와요? 0 나오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실근이 있지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계산이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그와 같은 진수 조건 때문에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얘 하면 되잖아. 어차피 A 값은 구했고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x 빼기 7이라는 함수야. 너랑 이번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도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림으로 해결하는 편이 조금 더 수월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여기서 만나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는 얘를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요게 x 빼기 1이면 너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뒤집어졌죠. 그죠? 위아래를 뒤집었습니다. 그럼 교점을 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나오지. 근데 잘 보면 얘는 함수값이 얘보다 분명히 작지.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겠지. 여기서. 그럼 당연히 진수 조건상 얘는 안 되겠지. 얘는 어때? 얘는 양수잖아. 괜찮잖아. 하나밖에 안 된다고.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지. 답은 네 개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할만해요? 안 어렵죠? 자, 어차피 별거 아니지. 식 정리하고 진수 조건 확인하고 항상 진수 조건 확인한다고. 진수 조건이 이쪽에서 제일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72번은 괜찮을 것 같죠? 73번? 73번 쉽잖아. 로그 3의 x 치환하면 모두 실근의 곱을 본다는 거는 t 입장에선 두 실근의 합을 보면 되죠. t1, t2 더하면 x1 곱하기 x2 형태 나오죠. 어렵지 않고. 74번도 괜찮을 것 같고. 75번은 어때? 항상 성립해야 된대. x,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뭘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하면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75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선생님이 조금만 써보면 3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t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인데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요게 이제 임의의 실수 x 밑줄 임의의 실수 x 밑줄 치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세요. 그럼 여기서 대칭축을 보시면 대칭축이 어디에 있죠? 3분의 4에 있지, 그지? 근데 우리의 t에 대한 정의역은 어디냐면 2보다 커나 같다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2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언제만 0보다 크면 되냐면 이때만 0보다 크면 돼요. 2일 때만, 그지? 여기다 그냥 2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판별식은 쓰면 안 돼요. 보통은 대부분 판별식 쓰려고 하죠. 판별식 쓰면 당연히 안 됩니다. 판별식은 축과 이차함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걔 같은 경우 사실 꼭지점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꼭지점이 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대해요. 근데 쭉 꼭지점이 애초에 정의역에 들어가질 않잖아. 즉 꼭지점과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76번 기억나니? 이거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이젠 보네요. 넘어갑니다. 아마 이 중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걸? 이게 왜 역수관계지? 여전히 어리둥절할걸? 한 3분의 1 정도는? 빌어먹을까지는 아니었어요. 빌어먹을까지는 아니고 너무 본인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자, 77번도 나름 자주 봤던 형태죠. 77, 그 다음에 79 둘 다 비슷한 유형이지 사실. 80번은 달라요. 77, 79랑 80이 다르다는 거 보이니? 왜 다르죠? 77, 79는 어떻게 푸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77, 79는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77 같은 경우에도 A를 포함하는 부분을 한쪽으로 넘기고 A가 없는 부분 한쪽으로 묶고 그래프 그려서 풀고 79번도 K가 들어간 부분을 한쪽으로 묶고 K가 없는 거 한쪽으로 넘기고 둘 다 그리고 77과 79는 풀이가 동일해요. 자, 78은 어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관찰을 해볼까? 뭐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봅니다. 얘는 사실은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딱 됩니다. 왜냐면 A 곱하기 3A 더하기 3으로 묶으면 그지? 3A로 묶으면 A 그러니까 3A 곱하기 A 더하기 8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둘이 딱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2A 빼기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얘는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치환을 했으면 이 x승은 항상 0보다 크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인수분해를 해보자. 내가 해줄게 이거는. 봐봐.
얘가 지금 2의 x승을 t라고 놨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너가 2a 빼기 8 t 마이너스 여기가 3a의 a 빼기 8인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딱 더하면 요거 나오지. 즉 t의 빼기 3a랑 t 플러스 a 빼기 8입니다. 즉 t는 3a거나 8 빼기 a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니네 말대로 3a랑 8 빼기 a가 서로 같다고 해볼게요. 넘어가면 a가 뭐가 나와요? a는 2가 나오죠. 자, a가 2가 나오면 중근으로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 맞아요. 요거까지는 맞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꼭 다 같을 필요는 없어. 꼭 접할 필요는 없어. 하나가 양수가 나오고 하나가 음수가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만 얘 입장에서는 x의 실근이 된다는 거야. 그럼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냅니다. 요거거나 그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만 보여줄게요. 79번 이제는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 x선 일단 t라고 치환을 했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0보다 크고 t로 바꿔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 너가 커 나갔다. k t가 된단 말이야. 자, 이미 k라는 부분이 넘어가 있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왜 분리를 해주냐면 k가 만약에 이쪽에 넘어가서 섞여 있으면 이쪽 그래프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대칭축의 위치가 모호해요. k 값에 따라서 대칭축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정의역이 0보다 크거든. 즉 축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싸리 너를 그냥 넘겨버리죠. 그럼 너는 축이 정해지니까. 넌 2분의 1로 정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0,4를 지나갑니다. 얘 같으면 판별식 음수죠. 축이랑 안 만나요. 이런 판단들이 바로바로 이제 되셔야 돼요. 딱 보니까 왜냐면 너는 x축 그리고 싶잖아. x축을 그릴 때 뭘 가지고 판단해? 판별식 보니까 음수네? 그럼 그냥 밑으로 자신 있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너는 원점 지나가야 되잖아. 내가 x축 왜 그린 거야? 원점 찾아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건 전혀 다르잖아. 요런 판단이 판별식으로 한다고. 판별식을 언제 쓰는지도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지나가면 돼? 요렇게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더 작거나 같으면 되죠. 0원이 더 작아도 되나요? 되죠. 왜 안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괜찮잖아. 졸라 작아도 괜찮잖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한선은 없어요. 답은 4번 아니면 3번일 텐데 답이 4번이겠네. 그러면. 근데 뭐 여기서 0원이 돌아가도 된다고. 기울기 아주 작아도 된다고. 어차피 여기 비어있다고. 그러면 자, 이거 얼마야? 내가 뻥 아니라 이거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교재 만들었어요. 이거 수투할 때 여름방학 때 가르칠 겁니다. 선생님이 특집으로 할 거예요. 내가 교재 한 4페이지짜리 만들었어요. 이거. 그림 내가 다 그려가면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아직도 못해. 자, 지랄 마세요. 자, 이거 얼마야? 자, 그럼 이거 얼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의 제곱이 너라고. 아니, 왜요? 하지 마세요. 여름 때 알려줄게. 여름방학 때 알려줄게. 아, 아니다. 우리 기말고사 때 한번 해야겠다. 기말고사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아니, 이거 함수끼리 뺀 거야. 함수끼리 뺀 거. 함수끼리 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4잖아. 얘 2일 거 아니야. 이 접점과 요 길이가 얘가 2라고. 얘가 요 길이가 2라고 이렇게. 얘가 같은 상황이 지금. 2차 빼기 직선을 하면 돼. 차이함수 보면 돼. 차이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니까 요거 미분해서 2 넣으면 3 나오죠? 알았어. 그러면 이게 넘기면 아니야,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완전 제곱식. 그래서 아까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판별식이 0인 건 완전 제곱식이에요 원래. 완전 제곱식으로 하든가. 넘어가.
넘어갑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80번도 역시 뭐가 되는 문제? 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요거 인수분해가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요 실근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A거나 하나가 27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계가 A가 27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27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경우 두 가지 나눠서 풀어보시고 80번도 아주 유명한 이쪽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쪽은. 자, 넘어갑니다. 한 문제만 더 할게. 86번 잘 그 밑에 보세요. 설명 써 있죠. 유명하디 유명한 문제라고 써 있죠. 유명하디 유명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은. 얘는 기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기출 중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는 난이도로 치면 한 21번 정도, 그러니까 22번보다 한 단계 낮은 정도,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자, 86번 얼마나 어렵냐면 직보 때 중동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학교 프린트기에 있었거든. 이 문제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직보 때 풀어줬어요. 다음날 시험에 나왔죠.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잘 보세요. 85번 하면 안 될까요? 싫어. 아, 왜? 왜? 양탈. 85번 해줘? 86번 집에서 풀어보고 싶어? 어차피 86번 다음 시간에 내가 또 풀겠지, 그지? 어차피 별표 찍어 잠에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85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니, 집에서 풀어보고 싶나 보지. 볼게요. 자, 조용.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10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일단 자연수 mn 밑줄. 그래서 내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밑줄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형태라는 거야. 그럼 부정방정식은 뭐 인수분해 한다든지 뭐 맨날 뭐가 약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풀어냈거든. 너네가 보통 부정방정식을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연수 mn이니까 로그 n에서 n의 진수, 로그 n의 진수는 당연히 양수예요. 근데 n 빼기 m제곱은 양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진수 조건 쓰고 들어갑니다. 로그 파트는 진수 조건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로그 n제곱으로 바꾸고 너를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시면 뭐가 되냐면 n-m제곱 분의 n제곱 너는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니, 100이 되죠. 100. 이렇게 100이 되죠.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뭔가 나름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넘어가면 너가 어떻게 나오냐면 100n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넘어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는 제곱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n 곱하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곱수 중에서도 사실은 원래 여기가 100분의 n이기 때문에 n이라는 것 자체가 10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아니 10의 배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가 원래는 봐봐. 얘가 원래는 뭐였냐면 n 빼기 100분의 n제곱이었거든. 그러니까 10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자연수잖아. 얘 자연수잖아. 얘도 자연수 내야 되지 않겠어,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얘도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n이라는 거는 10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10, 20, 30, 뭐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네, 그 중에서 누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중에 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여기다 따박따박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서 제곱수가 나오는 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요게 0보다 커야 되죠. 요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잘 보시면 요 자리가 넘어가고 n-m제곱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n-m제곱이에요.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다고. 진수 조건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볼게. 자, 10분의 1 들어가면 1이죠? 1? 10 빼기 1이죠? 얘는 제곱수 괜찮죠? 그래서 m은 3. 3의 제곱 쓸게요.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20에서 4 빼면 이렇게 되죠? 30에서 9 빼면 되나요? 안 되죠? 4가 되면 40 빼기 16 되나? 이런 식으로 되죠? 50 되나요? 60 빼기 36, 70 빼기 49, 80 빼기 64, 90 빼기 81. 여기까지 되죠. 100인 것까지는 되니? 100. 100 되면 얘가 0 되니까 안 되죠. 그죠? 자, 그 중에서 되는 건 그러면 요거 안 되고,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되죠? 요거 되죠? 자, 문제에서는 10m 더하기 n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순서상 나와서 끝났죠.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